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10일부로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교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을 통해 하도급 등 다층화된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새로운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매뉴얼을 통해 그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원청이 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계약의 유무보다 근로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법적 교섭 의무와 책임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섭은 정확히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까요? 교섭의 당사자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계약 외 사용자인 원청 하용자와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청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 즉 원청 노동자는 이 교섭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는 근로조건 결정 방식이나 이해관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에서 원청 노조는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교섭으로 가는 전체적인 절차를 개관해 보겠습니다.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합니다. 둘째, 원청은 이 사실을 7일간 공고하여 알립니다. 셋째, 참여한 노조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단일화된 대표를 통해 원청과 상생대화, 즉 교섭을 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교섭 요구입니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기존 단체 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협이 없으므로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방법은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합원수 등을 적은 서변을 원청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의 범위와 방법입니다.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식당, 휴게실 등 하청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장소 여러 곳에 폭넓게 공고하여 누락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원청의 공고가 이루어지면 세 번째 단계로 다른 하청 노조들의 참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사업장 내에 있는 다른 하청 노조들도 원청 사용자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인 7일 이내에 신청함으로써 교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참여하는 노조 역시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 있어야만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됩니다. 교섭 참여 신청이 마무리되면 원청 사용자는 7일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에 참여할 노동조합 명단을 확정하여 5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공고 내용이 제출한 것과 다르거나 누락된 하청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청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정하여 다시 공고해야 합니다. 이제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노조의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첫째, 확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청 노조들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교섭 대표를 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기한 내 자율적 합의에 실패하면 교섭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대표가 됩니다. 셋째, 과반수 노조도 없다면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하청 노조를 하나로 묶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청 노조들 간의 업무의 성질,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이 분리 신청을 하여 별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리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2가지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원청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이거나 둘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창구 단일화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기간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분리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업무의 성질, 작업 환경, 임금 체계 등의 현격한 차이를 봅니다. 하지만 원하청 교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분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조 간 갈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원청이 공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하청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교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청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여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원청이 불이행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사법조치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청 교섭의 본질적인 목적을 되새겨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진짜 권한을 가진 주체와 직접 논의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상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숫자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단연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 요구가 가능하고 원청은 요구받은 후 7일간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후 5일간 확정 공고를 하며 노조 간 자율적 단일화에는 14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들을 잘 숙지하시어 원활한 교섭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